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초대석 김수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도전하는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자면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CTS 초대석에 모실 이분의 삶 속에는 정말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또 수많은 실패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분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서 마침내 성공의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미국 이민 100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되셨습니다. 빌딩 청소부로 시작을 해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룬 성공 신화의 주인공, 뉴스타 그룹의 남문기 회장. 부동산, 프랜차이즈, 웹 컨설팅과 장학회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뉴스타 그룹은 이제 연매출 30억 달러를 넘기는 경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빌딩 청소로 시작해서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된 사람. 그러나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30일 미주 한인총연합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남문기 회장. 총회장으로서 미주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각오와 이제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비전 이야기를 오늘 CTS 초대석에서 함께 들어봅니다. 네, 600만 불의 사나이 영화 제목이 아닌 실존 인물이셨군요. 연 매출 30억 불에 달성하는 뉴스타 그룹의 남문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현재 남문기 회장님께서는 LA 감사한인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 감사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한 기업인을 모신 거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타 그룹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으셨어요. 일단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뉴스타 부동산이 사실 1988년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면서 너무 급성장하면서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애칭입니다. 그 다른 의미는 아니고. 아, 예. 근데 사실상 지금 뉴스타 그룹이 연간 30억 불에 달성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따지자면 3조 원에 이르는 그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 됐어요. 예, 3조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 1년에 한 5천 개 정도 딜을 할 수 있고 2005년, 2006년도 당시에는 에이전트가 2,000명이 넘었고, 네. 지점이 51개였고, 지금도 지점은 51개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에이전트 숫자가 조금은 줄었지만, 그러나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다시 에이전트들이 많아집니다. 예. 사실 저희가 남문기 회장님을 저희 CTS 초대석에 모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남문기 회장님을 어떤 수식어로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자, 제가 일단 뉴스타 그룹의 회장님이시고요. 또 세계 한인 부동산 중개업 총연맹 총재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 5월 30일에는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남문기 회장님께서는 이 많은 수식어 중에서 과연 어떤 수식어가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시나요? 제 사실 그 뉴스타 그룹이니까는 일단은 그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들, 에이전트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타에 애착심이 많습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가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살게 만드냐는 게 제 목적이었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LA 한인회장에 출마했고, 그래서 정말 치열한 선거전에 또 당선되었고, 그러면서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총연합회 회장을 했고, 지난 5월 30일 날 시카고에서 선거를 해서 아마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제가 또 당선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관심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지금 250만 미주 한인 사회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드냐. 정말 전 한인 회장, 총회장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참정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양쪽 다 비중을 놓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조직 자체가 전부 다 저한테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뉴스타 그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셨기 때문에 뉴스타 예. 그룹이 가장 설레이는 단어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역할들에 조금 어깨가 무거우신 것 제가 같습니다. 뉴스타를 가장 중요하게 섬긴다 하면은 제 250만 미국 교포들이 전부 화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보통 이 하나만 하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뉴스타 그룹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타 부동산, 뉴스타 보험, 그리고 뉴스타 웹 컨설팅, 광고 기획사, 뭐 거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다국적 그런 컨셉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년에 그 3조 원 매출이라는 게 결국은 보험도 그 개인 보험부터 시작해서 화재 보험, 건강 보험, 타일러 인슈런스 보험, 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있고 그리고 학교를 8군데 운영을 합니다. 8곳에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제 생각에 3,000명 이상을 졸업시키고 있고 포클로즈 회사, 경매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IT가 필요하니까 IT 컨설팅 하고 있고, 광고기획사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회사 운영하고 있고, 에스크로 컴퍼니가 에스크로라는 게 여기에 아마 사법소사 역할 비슷하게 하는데, 네. 그게 3곳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 8곳을 한 곳으로 분리시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 운영하는 게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원스톱 서비스라 그러죠. 그걸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편리하고 그럼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다 체크하냐.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거의 체크업을 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기까지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예. 그 마인드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서비스업이고 이 사람 사는 자체가 사실 거의 서비스업에 속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남문규 회장님의,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전하는 삶 속에 실패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하셨다. 그리고 빌딩 청소부로 시작해서 현재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됐다. 그 남문규 회장님의 개인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시작하신 일이 빌딩 미화원부터 출발을 하셨다고요. 예, 지난번에 LA 한인회장 됐을 때 동아일보 모 신문에서 환경미화원에서 100만 대표 되기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건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환경미화원보다는 청소부가 더 친숙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처음에 그 82년도 1월 23일 날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300불 정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을, 남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개인 방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없어요, 거의 다. 거의 아파트로 들어가지. 그런데 방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공부라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 공부라는 거를 제 혼자 제 위에 형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그 가족들한테 돈으로 그렇게 도움을 못 줬었어요. 왜냐면은 고시부터 갖고 공무원이면은 자기 식구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그래서 제 혼자 생각하기를 공부는 개인의 영광이고 돈은 가문의 영광이다. 농담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적응을 잘 했다는 게 돌이켜보면 참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남문규 회장님께서는 미주로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석사까지 마치신 예. 분입니다. 그 정도로 학식이 있으신 분이 청소부로 일을 하시기까지는 정말
돈, 그리고 물질,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청소에 대한 기여를 또 인정을 받으셨다고, 네. 그리고 퇴직 후에 그것에 대한 기여금까지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소를 보통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청소를 해. 내가 한국에서 대학식이나 졸업해가지고 청소하냐, 페인트하냐,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법대 학생회장을 했고, 주택은행 다니면서 노동조합 창립을 제가 1조를 또 했는 사람이고, 예. 대학원 졸업하고 갔고, 그러면서 청소를 딱 들어갔을 때, 청소를 몇 개를 하면서 너무 체질에 맞는다는 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그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면은 하나의 이것도 예술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 체질이 너무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체질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억지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갖고 주택은행에 다니면서도 은행 노동조합 참 체질이 맞다 했는데 다시 청소를 했는데 진짜 청소가 맞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두고 네.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 체질이 너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구나. 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도 3불 25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간당 3불 25요? 그런데 제가 시간당 6불 받는데 6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 사장이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지 작게 한 사람한테 돈을 안 주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청소부지만 결국은 항상 주종관계 주인하고 일하는 종업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화수목금토일 미국에서 제가 오버타임을 하나도 안 받고 4개월을 일해준 것 같아요. 그 회사 키우려고. 밤에 비가 와도 새벽 2시, 3시라도 제가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주인, 사장님이 미 육군 대령 출신이었어요. 그 직원들이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10명, 20명, 제가 갔을 때 멕시칸 2명 제하고 3명이었어요. 사장하고. 네. 이제 6개월 지나고 10개월, 1년 지나고 하면서 30명, 40명으로 일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빌딩에서 비가 새고 있는데 물을 빨아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픈데, 피곤한데, 뭐 이런 I'm sick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유만 대지 저같이 전화가 사장에 전화 딱 하면은 내가 거기에 10분 이내에 거기 도착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직업을 관두면서 그 사장님이 제가 조건이 하나 있다. 무조건 못 관두게 했죠.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나는 이 회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I agree with you. 그 사장이 항상 맞다.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가 뭐냐. 내가 다음 직업 잡을 때까지 월급 줄 수 있니? 오케이, why not? 결국은 자기가 주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난 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그 직업을 바꾸면서 내가 2년 3년 직업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그런데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대 나는 6개월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남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럼 그 감동이 주인한테도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결국은 그 사람들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문교 회장님께 그 청소부 일을 시켰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청소부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맨몸으로 부동산 업계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계기였나요? 사실 어릴 때 그 양반 가문에 자랐다. 그 양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져도 개 헤엄치지 말라. 뭐 아무리 추워도 갯불을 쬐지 말라. 네. 이런 그 봉건적인 사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실은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약간 근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사실 한학을 하셔갖고 마을 사람들이 그 글을 전부 집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 봉건적인 사상을 사실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야, 대학식이나 졸업해서 청소하기는 너무 아깝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회장 했는 사람이 청소하기는, 그러니까 어디 가면서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은 한국 사람끼리 제일 먼저 만나면은 몇 살이냐? 뭐 하냐? 이건 다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하는 데는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할 때는 메인테넌스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메인테넌스, 적당한 표현이죠. 메인테넌스를 하면 되는데 자꾸 물으면은 결국은 한국에도 제가 처음 82년도 미국 갔을 때 사실 베큐움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세월이 가면서 보면은 뭐 요새는 사실 여기 영어를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직업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많이 커지니까는 또 간섭도 많아지고 또 청소에서 잘못하면 또 뿌리 내리겠구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사실 공부하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을 부동산으로 해야 되겠다. 부동산이 경제에서는 달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일 수 있다. 사실 부동산을 해보시면은 직업을 매매가 한 개 딱 함으로 인해서 20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융자를 해라. 융자 제도를 만들어야 1억짜리 집을 살려면 2천만 원만 있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처음에 재산도 없이 1억을 모으냐. 1억 모으려면 또 집값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융자, 그리고 융자가 되면은 은행, 에스크로, 타일 인슈런스, 그 심지어 이삿짐 센터까지 그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좋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을 택했는데 그 부동산이 합격되는데 2달, 석 달뿐이 안 걸립니다. 그 2달, 석 달 합격되고 자격 시험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는 결국은 그분이 6개월 정도를 월급을 줬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고 지금도 청소를 떠난 지가 20년 거의 됩니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분을 아직도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날은 찾아가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거의 몇 번 빼놓고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업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나 이 서비스업이나 모두 다 타인을 위한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맥락이 아니었나. 그리고 부동산 업계를 통해서 20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직군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해안을 미리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 부동산을, 청소가 보통 직업을 넣는 데가 부동산 에이전트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하느님의 부동산 뜻이 있으셨네요. 관리하는 사람들에 통해서 일이 창출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물론 현재는 우리 남문교 회장님 연매출 3조 원에 달하는 뉴스타 그룹의 회장님이시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실패들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항상 수성이라는 거, 성공을 지킨다는 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적으로 하면은 운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성공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나 항상 잘 풀려가 왔습니다. 잘 풀려가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남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일을 참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통 와일드하다, 거칠다 그러죠. 스트레이트하다, 직선적이다, 돌파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꼭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부지런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을 4시간, 5시간 정도뿐이 안 자거든요. 제가 청소할 때 아침 6시 15분에 출근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직업을 바꿔서, 부동산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0시, 11시 때가 출근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직업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 15분에 출근을 한 10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정직하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직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업이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패라고 해도 그 실패를 금방 극복하는 것, 네. 생각상으로 그랬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그거는 없어도 됐겠구나. 그게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주님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현 상태에서 금방 인정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실패인데 실패 아닐 수가 있다는 거. 학교 떨어졌다? 떨어질 수도 있지. 그 학교 안 간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데, 발상의 전환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아마 그게 성공일지도 모른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노트에 보면은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낙서해 놨던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내 거 아이일 경우는 빨리 방향을 턴하는 게 생활 태도도 틀려지고 아마 애티튜드 자체가 다 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지혜를 얻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만을 하셨다면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진정한 지혜가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실패를 맛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와 같은 진정한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 일이요, 미국이 아닌 한국 땅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에서는 힘들 겁니다. 왜 힘드나 하면은, 첫째는 직업의 귀천도 있지만, 귀천이 만약 있다면은 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 생각 자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컴플레인이라 그러죠. 불만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천 쪽에 있는, 만약 귀천이 있다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물론 미국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잖아요. 조금 버는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금방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항상 어떤 조직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거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내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정직하게 했어. 제가 88년도, 그러니까 83년도 가서 89년도 그 당시에 차를 제일 좋은 곳 탈 정도 되면은 과연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냐,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차 한 대 기준으로 봐고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부동산 에이전트 중에 1%에 속한다 그랬으면 아마 여기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건 또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그 미국 땅을 밟게 되신 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부동산 업계를 또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드는데요. 회장님께서요, 예전에 인터뷰를 하셨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훈, 그러려니, 그리고 행동 지침,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이런 재밌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좀 이 스토리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게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실패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다 직원으로 들어와서 how to succeed. 그 성공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갖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또 변하고 또 내 스스로도 그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마음의 장심을 가지면은 안 되죠. 사실 애들 키울 때 키우는 걸로 끝내야지 그게 다 커서 어떻게 되리라 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기 전에 항상 인생이 그러려니 하다 보면은 누가 상처를 줘도 정말 인생이 다 그런 거 그러려니 하고 지내가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 책상 위에 그러려니 하고 써놨던 게 누가 이 얘기하면은 가훈이 뭐니 그러면은 그러려니야. 그렇게 하죠. 그러고 아무리 절박해도 자기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자기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결국은 내가 양반인데 하는 그 양반 속에는 옛날의 양반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나은데 내가 남하고 싸울 수는 없잖냐.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배고프다 해서 내가 먹을 수는 없잖냐. 내가 혼자 먹을 수는 없잖냐. 뭐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아마 정신의 하나의 지주로서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책상 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 그 약했던 미약했던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만약 많은 사람이 그 처음처럼에 대해서 기억해주면은 이 세상은 너무 사실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또 그걸 기대해서도 무리고 그러나 처음처럼 제가 개천에서 용났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 중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참 어려운 표현인데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용이 개천을 잊어버리면은 이무기가 돼서 떨어진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 용은 영원한 건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는 겸손한 게 좋겠고 그 과거를 잊지 말고 처음처럼으로 생활 태도를 해주는 게 아마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문기 회장님의 이 재미난 가훈 그리고 행동 지침에는 아마도 이 회장님만의 그 독특한 긍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회장님의 어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렸는데 그중에 미국 전역을 울린 한 단어가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 단어인가요? 그런데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잘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에 내라는 데 중심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에 해병대를 제대했다는데, 선배나 누구든지 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잘하겠습니다 하는 대답 하나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줍니다. 그죠? 용서가 되죠. 예, 오케이. 실수를 내가 아무리 했다 해도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에서 제가 원래 약간 처음 볼 때 남들이 상당히 건방스럽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로 승부를 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잘하겠습니다 속에서는 전문성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 프로페셔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또 잘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뽑으면서 제가 2000년도에 한민족 리포트에 $300로 이룬 남문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1시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잘하겠습니다라고 뽑냐, $300로 이룬 남문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냐, 그 작가분이 한참 고심을 하시다가 네. 그분은 그렇게 뽑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아니, $300로 이룬 $300 남문기 이룬.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300불을 가지고 미국 도착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그 심정적으로 그 고생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제가 직장이 나쁜 데서 미국 갔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은행은 참 괜찮은 직장이었고, 물론이죠. 거기에서 또 미국 가서 처음으로 정말 밥 굶으면서 미국 화장실을 제가 2,000개 이상은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말 더럽죠. 사실은 그 직업을 긍정적으로 받아 넘어가면서 웃어가면서 그 생활을 3년 반을 네. 넘었다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그 점에 성실함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내만큼 똑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내만큼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러면은 운칠 기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쓴 용어인데, 운칠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삼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다. 그러면은 인생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된 사람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게, 네. 자기가 잘났다기보다가 오히려 운칠에 속하지 않냐. 그러면은 항상 같이 가는 거, 네. 투게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300불로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대한 중요성도 그 누구보다 그 열망이 더했을 거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초반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공부는 자신의 영광이 되지만 돈은 가문의 영광 그 이상이 된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그만큼 돈 때문에 울어본 적도 많으실 테고 힘드셨던 것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형님 한 분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사실 가난하게 컸는데, 가난한데도 가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버스가 올라갔다가 오후 3시에 내려가면 딱 2대를 본 그런 데서 자랐어요. 80년 초반에 전기가 들어오는 도시였어요. 네. 그 촌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항상 돈이 없는데도 아쉽지 않게 했고, 학교를 전체를 1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고 1학년 2학기 때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등록금이 없어서 사실은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아마 쟤 때문에
그 학비 융자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운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때 융자 제도가 생겨서 네. 융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2, 3년간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있는 것 같았지 없지는 않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부유스러웠다는 네. 거죠. 예. 그처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의 남문계 회장님은 정말 굵직한 성공한 그리고 이민 역사 1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인으로 거듭나셨는데 어쨌든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동포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역시 미국에서 잠깐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남문계 회장님을 인터뷰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3년 전이었는데 네. 겸손하셨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느님의 믿음에 항상 따라가시는 그런 분. 3년 후 오늘의 모습도 역시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문계 회장님이 더 자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회장님의 애국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독도 문제로 참 나라 안팎이 시끄러웠죠. 특히나 그 당시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각 정말로 불안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네, 독도를 사버리겠다. 예,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애국자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회라는 거 상공회의소라는데 이렇게 조직을 끌고 나가면서 제가 뉴스타 부동산 행사는 항상 태극기를 갖다 놓고 행사합니다. 어떤 행사든지 한국에서 어떤 장관 하신 분이 제 생일 때 왔습니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는 네. 12월 달이고 제 생일 다행히 네.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예. 항상 하계 동계인데 동계. 예. 태극기 갖다 놓고 다 행사를 다 했더니 그 장관 하신 분이 생일 파티에 애국가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 제가 부동산 교육을 할 때도 에이전트 분들 교육을 할 때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치료해서 그 손님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걸 하고 싶냐 하기 싫냐 할 때 조국과 민족을 한 번만 생각해라. 근데 한인회 같은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250만 대표자이기 때문에 민족, 조국 그 차세대 자라나는 후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당연하게 해야 되고 지금 국경이 없어지는 상태고 민족 개념이 민족 영역이 앞섭니다. 그럴 경우는 특히나 애국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민족과 그다음에 우리 나라를 생각하시는 그 예, 예. 마음. 그리고 특별히 미주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뉴스타 시티를 건설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뉴스타 시티, 일단 뉴스타는 지금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룹의 명칭이고 이 뉴스타 시티라면 뭔가 어떻게 설립이 진행 중인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뉴스타 시리라는 건 사실 꿈의 열매. 제가 그 실버타운하고 뉴스타 시리라는 거는 같이 살면서 같은 분야에서 정말 뉴스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세대는 아들, 딸한테 그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문제고 또 특히나 미국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실버타운을 하나 정말 라스베가스 가면은 정말 멋진 실버타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프장을 끼고 있었는데 유명 브랜드 네임 백화점도 있고 그걸 보고 딱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뉴스타 시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협조하고
많이 동참을 해서 하나의 시리를 건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네. 예를 들면 공항까지 낀 거. 그래서 아마 지금 한인의 총연합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그 크로스칸츄리라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3,300마일이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3,300마일이면 거의 5,000km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오면서 딱 느꼈던 게, 야, 미국은 3%도 개발이 안 된 나라구나. 예? 그러면은, 네. 코리안 빌리지를 어디서 만든다는 거, 그거 아주 쉽게 적응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LA가 좋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LA는 100만 명의 한인이 사는데, 한국말만 쓰고 살 수 있는 데고, 영어를 하나도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많은 LA. 도시가 바로 LA. 그렇죠. 기후 좋고 공기 좋고 그러면은 그런 도시를 하나 더 개척할 수만 있다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 공항 이름을 LA 에어포트보다는 렉스 에어포트보다는 예를 들면은 사람 이름 따가지고 에어포트 할 수 있다. 뭐 제가 볼 수출인 내용을 전부 다 길 이름을 우리 회사 에이전트도 이름으로 해준다. 뭐 이럴 수도. 그러면 와 더더욱 많은 분들께서 자신감도 얻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네. 꿈과 희망, 열정, 용기를 가지고 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질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이 많은 물질을 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따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항상 줬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부자를 한 번 되고, 영원히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사회 사업을 안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 사회라는 게, 저는 사실 그만큼 확실하게 사회에 환원을 했다. 예. 제가, 장학금으로 1년에 우리 뉴스타 장학회가 1년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불경기해서 안 해야지 하다가 막상 그 시기가 되니까는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운에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LA 같으면은 단체가 450개 정도 됩니다. 그 450개가 전부 다 non-profit organization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회사가 전부 다 도네이션 회사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써야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모아야지, 아껴야지 하면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실패자일지도 모르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사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그 에이전트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광고비 같은 거 서포트를 참 많이 해주는 편이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면서 돈을 참 잘 빌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뛰었는데도 몇 년 있다가 또 빌려달라면 또 빌려주고, 언젠가는 갖겠지 하면서 또 몇 년 후에 또 빌려주고, 아마 제가 그런 성격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믿음,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어떤 그 커넥션에 대해서 믿음, 남은 의리가 없다 해도 그냥 의리라는 게 사회를 형성 유지하는 거다. 내라도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서 항상,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불만이 있겠지만 제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골프 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띄고 그냥 가는데 그 잔디는 띈 자가 꼭 갖다 붙여야 되고, 잔디가 없으면 발로 밟든지 해야 되고, 거기다 모래를 해야 되고, 그린에 가면은 디봇이 딱 생기면은 그 디봇을 분명히 땜질을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게, 그게 곧 이 사회의 윤리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과오나 자기 과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겠냐 그 생각 듭니다. 예. 오히려 이처럼 성공한 기업인의 입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까지 그런 경영 철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근본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교육을 제가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미국을 한 15바퀴 돌아갔습니다. 강의를 한 130회 이상을 How to Succeed 강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전부 다 유치원 때 배웠던 것 뿐이 없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옷 깨끗하게 입지, 용모 단장해야죠.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선생님 말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은 사장님 말 잘 들어야죠. 결국은 윗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오면은 그 많은 성공한 에이전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그 테이프에 보면은 회장님 말 잘 들으세요. 회장님 말을 잘 듣는 사람 성공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공을 만드는 제조기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탑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심지어 어떤 LA에서 리타이어한 경찰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글맘을 몇백 명을 밀리언으로 만든 사람. 그럼 미국 정부에서 내한테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싱글맘들이 애들을 데리고 집에 있으면은 미국 정부에서 전부 웰페어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한국 정부에서 내한테 표창장을 줘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이쁜 직업으로 잘 키울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직업으로 갔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 싱글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많이 돌봐줬고 또 그분들이 다행히 거의 많은 분들이 400~500명 이상이 성공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네. 남문규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꼭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정말 제 스스로 생각보다 훨씬 더 값진 이 보답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계신 특히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불경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정리하고 자기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은 세상은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잘해주시고 또 어떤 옆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그런 생활을 해서 값지고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귀하고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CTS 초대석 오늘은요, 맨손으로 별을 딴 기적의 주인공 뉴스타 그룹의 회장 남문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남문기 회장의 삶, 여러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부러우셨나요? 그분의 성공이 부러우셨나요? 혹은 그분이 가지게 된 물질이 부러우셨나요?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가진 긍정적인 마음, 염려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마음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CTS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